야, 이거 올해에도 굉장한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현대차 노조가 보통 임금 협상 시즌에 요구하는 게 뭔가요? 상여금 내지는 성과급을 달라, 이게 대표적이고, 임금을 얼마 올려달라, 어떤 때는 또 자녀 입학 축하금을 달라,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죠. 이런 요구를 어떤 사람들은 현대차 노조라서 그리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야 그래도 저런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요구가 나와버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폭탄 선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본 토요타에서도 비슷한 듯 다른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비판받고 토요타는 좋은 사례로 남고 있는지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현대차 노조가 확정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살펴보고 일본 토요타와는 뭐가 다른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임금 협상 시즌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거대 기업이고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의 규모로 임단협 결과가 나와버리니 매년 뉴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최근에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사측이 어떤 걸 요구할지 확정했다는 건데요.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 9,800원을 인상해달라, 그러니까 호봉제에 따라 올라가는 월급을 제외하고 15만 9,800원을 별도로 더 올려달라는 거고요. 전년도 순이익이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 이건 영업이익이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작년 영업이익이 15조 원이었으니 4조 5천억 원 정도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외에 컨베이어 수당을 최고 2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상여금 900% 인상, 사회공헌 기금 마련, 이런 걸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매년 현대차 노조가 요구했던 것들과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올해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4시간 근무제를 도입해달라는 겁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아니라 주 4.5일 근무제를 해달라 이거죠. 물론 이것 자체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요즘은 주 4일제가 선진국들 사이에서 트렌드인데 현대차라고 못할 게 뭐냐? 노동자들은 그런 주장도 못하냐? 이런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주 4일제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일종의 트렌드처럼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과 국가가 주 4일제를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 노조, 그 중에서도 생산 노조가 주 4.5일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큽니다. 만약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주 5일 근무가 주 4.5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냐? 작년에 당선된 문영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2011년부터 2년간 노조를 이끄는 동안 부분 파업을 하면서 밤샘 근무를 없애는 것과 같은 투쟁을 주도했었거든요. 현대차 생산직은 주간 연속 2교대제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조가 오전부터 8시간을 일하면 2조는 오후부터 다음날 자정 무렵까지 8시간을 일하는 방식인 겁니다. 노조 집행부가 주 4.5일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노조원 55%가 금요일 4시간 근무제를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순탄할 것 같진 않습니다. 심하면 파업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기아 노조가 2021년에 주 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업계에서도 이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긴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단순히 현대차 노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생산량이 줄어들고 협력 업체들은 그만큼 납품하는 제품도 줄어드니 그에 따른 손해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그만큼 삭감하거나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금도 올려줘야 하고, 심지어 원래 올라가는 임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고 성과급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실적이 자동차를 포함해서 계속 하락세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창 치고 나가야 할 때라서 속도를 늦출 수는 없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데이터라는 겁니다. 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노조가 무언가 요구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주장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장도 일부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 돈 더 줘라, 일하는 시간 줄여달라, 이거죠. 그런데 주장을 하려면 작년에 회사 실적이 이만큼 좋아졌고 이 실적은 생산 노조원들의 노력으로 맺은 결실입니다. 그러니 적절한 보상을 회사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판단하여 지급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걸 데이터로 증명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얼마나 좋았고 공장 가동률과 효율성은 얼마나 좋았고 공장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의 매출 실적은 얼마나 됐으며 불량률은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요구했다면 회사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노동자들을 오히려 압박한다, 그러면 이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노동자 편을 들어줄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모두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게 문제고요. 이 상태에서 성과급뿐만 아니라 주 4.5일제에 심지어는 상여금도 900%나 올려달라, 회사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도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노조인지 모를 사람들은 이런 댓글을 답니다. 야, 우리 회사지 너네 회사냐? 소비자들이 뭔데? 제3자들이 오지랖인데 너네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알기나 하냐? 이런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분란을 방지하고자 살짝만
당연한 반박하겠는데요. 현대차를 사는 고객들도 다른 데 가면 노동자고요. 노조의 이런 활동이 생산 차질, 차 가격 상승, 지역 경제 위축, 국가 경제 위축,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선 주 4일제가 유행이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질문을 살짝 수정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주장과 데이터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연구와 토론을 거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실을 주는 행위라면 그건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토요타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토요타도 최근에 노동자 관련 발표가 나왔습니다. 숙련 인력이 부족해서 65세 이상 직원 재고용을 확대하고 70세까지 일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긴 다른 점이 꽤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걸 직원이 요구한 게 아닌 회사가 제시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난 수십 년간 토요타 공장이 기록한 실적을 살펴봐야 하고,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직원들의 태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도 큽니다. 원래 토요타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런데 65세까지 재고용 제도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원이 일할 수 있고, 현대차그룹도 비슷한 제도가 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재고용 대상을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고 자신이 일하던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춰서 회사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고 판단한 직원들의 경우 70세까지 고용한다는 게 토요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미 여기에 전제 조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이 사람과 더 일하겠다고 하는 판단은 회사가 한다는 거죠. 토요타 공장의 생산 방식은 표준이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 토요타 공장이 어떻게 지금까지 가동되어 왔는지만 봐도 충분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토요타는 이미 글로벌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장 체계를 추진하는 건 회사가 결정하는 거고, 노조가 반대해서 무산되거나 지연된 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노조와의 독소 조항 때문에 토요타가 해외에 공장을 못 짓고 있다, 이런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은 없으니까요. 토요타는 일본에서만 생산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꽤 많은 주력 모델들을 미국에서 많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영 정보 자료에도 토요타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토요타 공장은 1952년 노사 분규 이래로 50년 넘게 한 번도 적자를 안 냈다고 합니다. 이게 2000년대 초를 기준으로 거론된 건데, 미국에서 포드를 제치고 2위를 하고 GM을 한창 추격할 때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겁니다. 이 소리는 뭐다? 노동자들이 회사가 한창 잘 나간다고 해서 성과급을 무리하게 요구한 게 아니라 회사 성장을 위해 함께 집중해줬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회사가 그만큼 챙겨줬으니까 노동자들이 따라줬겠지. 그런데 토요타는 오히려 직원들이 팔 때 낭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이걸 마음에 새기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팔 때 낭비에는 뭐가 있냐? 과잉 생산인 낭비, 대기의 낭비, 운반의 낭비, 재고의 낭비, 동작의 낭비, 불량 생산인 낭비, 가공 그 자체의 낭비, 고정관념인 낭비, 이런 것들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낭비들을 못하도록 직원들은 낭비 제거 기법을 배운다고 하고요. 이걸 실제 업무에 반영하고 이 8가지 낭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건 고객한테 죄악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내구성 입소문 마케팅이 먹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영국 탑기어의 유명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토요타 픽업 트럭인 하이럭스를 나무에 갖다 박고 불태우고 바닷물에 담그고 심지어 건물 꼭대기에 차를 두고 이 건물을 폭파시켰는데 그럼에도 시동이 걸리고 움직인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했습니다. 최근에도 물론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이걸 체감한 사례가 토요타가 얼마 전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랑 비슷한 조작 사태에 휘말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타격을 주기 어렵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브랜드를 믿고 따르는 충성 고객도 많다는 소리니까요. 실제로 한창 이 조작 사태가 뉴스에 많이 나올 때 외신 기사 댓글이나 해외 SNS 댓글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이 그래도 품질은 속이지 않았다, 토요타의 품질은 소비자들이 말해준다, 이미 나는 20년 넘게 토요타를 타고 있고 수많은 미국 소비자들이 오래된 토요타를 타며 품질을 증명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와 소비자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원 교육 체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와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가지게 되는 인식, 이런 게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고요. 현대차 노조는 요구를 하기 전에 이 정도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결과로 나타났는지, 이런 걸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댓글이 예상됩니다. 토요타를 예로 들었다고 해서 친일 일하면서 무지성 공격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굳이 논평하거나 반박할 가치도 없지만 얼마 전에 토요타의 말도 안 되는 한국 판매 정책과 납득할 수 없는 옵션 구성과 가격 책정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있으니 그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 걸 얻고 싶어요. 그럼 그걸 왜 얻고 싶은지 설명하고 그걸 주는 주체한테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현대차 노조의 주 4.5일 근무 요구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